자, 그 다음에 고용인 내용인데, 고용인은 앞에서 용어 정의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아셔야 되고요. 일단 차이점이 103페이지부터 설명을 여기 보시고요. 이해하실 파트가 두 파트가 있습니다. 자, 매년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 두 문제까지 나오기도 해요. 자, 유형은 고용인에 관한 설명 이렇게 묻습니다. 고용인에 관한 설명. 그러면 고용인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는 용어 정의할 때 이미 보셨듯이 공통점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으면 쉬운 문제 내겠다 그 말이니까 차이점 공통점을 2개, 3개 집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조금 설명드릴 게 이겁니다.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시면 이게 난이도 높은 문제, 이게 쉬운 문제 그렇습니다. 일단 고용인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두 사람. 공통점은 개업 공용에서는 고용인을 둬야 됩니까? 둘 수 있나요? 개념을 뭐하고 뭐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되니까 법인에게만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법인은 등기하는 사람이다. 등기할 때 사람도 등기한다. 대표이사 포함, 대표자 포함해서 사원 또는 임원을 둔다. 이건 어디에서만 쓰는 말이다? 법인 주된 사무소에 나오는 말이죠. 분사무소는 책임자란 말이죠. 그러면 개업 공용에서 너는 한 몇 사람? 세 사람이 법인은 등기할 때 반드시 둬야 되는 사원임원 두고 더 필요하면 고용인 둘 수 있다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필요하면 둘 수 있는 것은 고용인은 공통이고 사원임원은 어디만? 법인만. 그래서 A 사원 또는 임원이 법인의 사원 임원인데 A 사원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다면 A는 사원 임원이면서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은 소속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 시간에 결격사유 배우셨다? 기억나시고? 법인의 구성요건, 법인의 등기요건이 사원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사원임원을 두고 있는 법인도 결격이다. 그런데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결격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결격이 아니다. 그렇게 비교해 나가셔야 돼. 자, 사원임원하고 고용인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법인도 사원임원 두고 더 필요하면 누구도 둘 수 있다. 고용인은 세 사람 공통. 법인에게만 둘 수 있는 사람이, 두는 사람이 사원임원. 자, 고용을 했다. 필요 없으면 혼자 중개할 수도 있는데 필요해서 두었다. 그러면 소속을 두었든지 보조원 두었든지 다 고용신고는 공통입니다. 공통점 머리 담고 보셔야 돼.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업무 개시 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었다가 소속이 자기 가게 독립해서 나가려고 나갈 수도 있죠. 보조원도 나갈 수 있다. 보통 많이 싸우고 나가죠. 보조원은 소장을 싸우고 나가고 소속은 일 좀 배웠다고 소장을 싸우면 바로 옆에 차례 보고. 그래서 소속도 그 개업공인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혼자 일하기가 감당이 어려우니까 소속을 둘 필요는 있다 없다? 있는데 일은 잘 안 배워줍니다. 왜냐 어차피 나갈 놈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소정은. 나갈 놈은 그렇고 나갈 사람이니까. 그 나중에 분쟁을 막 싸워가지고 보수도 그 뭐 때문에 소장하고 실장이 싸우겠나요? 예? 중개보수 때문에. 소속이 물건 따오고 소속이 손님 데리고 현장 안내 다 하고 다 설명하고 소속도 계약서 쓸 수 있나 없나요? 소장 도장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소장이 반 달라 그래. 반. 중개보수 200만 원인데 100만 원 달라 그래. 그 본인이 소속이 생각해봐요. 반 주면 억울해 억울하잖아요. 보통은 처음에는 7대3으로 많이 해. 소속이 7 가지고 부동산 3 넣고 욕심 많은 소장은 5대5로 하자. 5대5로.
그럼 일자리가 없으면 어쨌든 모르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니까 옆에 부동산에서는 7대3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열받죠, 지금. 그 나중에 소설 일해도 소장하고 고용계약처럼 할 때는 반드시 보수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물건이 있고 내가 손님은 데려갔다. 반은 부동산이 있죠. 그때는 5대5로 했대. 내가 물건도 따오고 손님도 내가 모셔왔다. 내가 다 했잖아요. 그때 소장이 욕심부리면 일 잘하는 사람 뺏기는 겁니다. 5대5로 하자 그러면 옆에 가게 간다는 겁니다. 그 소장 지가 한 것도 없는데 5대5 욕심 너무 많이 부리면 그래서 싸우고 나와요. 보조는 열받아서 나옵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날 더운데 그 현장 좀 갔다 왔네 이렇게. 현장 안내 할 수 있어 없어요. 보조는. 고전하려면 운전면허증 꼭 가져가야 돼요. 할 일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디 갔나? 고용관계 종료가 됐단 말은 나왔다 그 말이죠. 나왔다면 종료가 된 날부터 며칠? 옛날에 고용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했어요. 해고. 법에서 해고라는 단어를 쓰니까 내가 일을 못해서 잘려나오는 것 같잖아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소속이면 내 가게에 등록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고란 말을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고 표현을 좀 부드럽게 했다. 암기사항 때문에 종료를 뭐라고 암기하시라고 해고라고 하지. 해열제 이렇게 암기한다고. 오늘 암기 많이 하신다. 수시고 암기하셨다면 그 다음에 해열제요. 이열제. 이열은 오늘 배우셨다.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열, 해열 뭐 이렇게 해요. 예열제도 있고 똥칠도 있고 막 많아요. 자,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고용인을 둔 목적이 뭐예요? 소장 입장에서 실장 둔 이유가 뭐예요? 식당에 식당 직원 두는 일은 식당 일 도와달라 그 말 아니야? 그럼 중개사무소에 실장 두는 일은 내가 하는 중개업무를 도와달라 그 말이네? 그 나중에 암기하실 때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먼저 암기하시는데 공인중개사법의 큰 줄기는 중개업무를 배우신다. 중개업무가 큰 줄기다. 중개업무 관계 있는 것은 다 업무정지야. 그럼 고용인데 중개업무 관계 있어 없어요? 소속은 중개업무를 직접 하기도 하고 보조는 보조, 중개업무를 보조하죠. 중개업무 관계에 있다. 암기사항입니다. 고용인은 중개업무 관계에 있다. 필요 없고 중개업무 관계에 있으니까 고용인 관계에서 소장이 사고 법을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야. 암기사항이야. 외국인을 둘 수도 있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나 없나요? 외국인 밀집지역 가면 외국인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같은 데 임대차 중개 많이 하거든. 외국인을 두었다. 신고해야 되겠죠? 업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나갔다. 해열제. 그 외국인 앞에 외국인도 자격을 취득했다면 외국법인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췄다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스리랑카 사람. 등록할 수 있나 없나요? 자격을 취득했다면. 스리랑카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 사람 갖고 그러면? 일본? 스리랑카 사람이 자격을 취득했다고 등록 신청하죠. 그러면 스리랑카 사람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본적지가 있나요? 없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각 개별 법원에서 법원 재판받고 선고받은 사실은 본적지 신원조회가 가능해서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결격사유 아닙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누구이면 외국인이면 등록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속인의 보조는 둘 수 있죠.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 받든지 고용 신고 받든지 본적지가 없잖아요. 그 외국인 나오면 공통이 뭐는 가져오라고 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는 정면의 서류는 누구인 때만 가져오라고? 외국인. 최근에 시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은 좀 이따 설명드려야 됩니다. 사고는 누가 쳤는가? 실장이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에다 사고 쳤다. 이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할 일을? 소장이 할 중개 업무를 누가 대신했다고? 실장이 대신했다면 사고친 실장도 책임이 있지만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누가 한 것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내가 사고 친 것을 보겠다.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양벌 규정 똑같아요.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재판 대상인 징역형 벌금형 사고 쳤다. 사고 친 고용인은 당연히 징역형 벌금 받아야 되겠죠. 뭐 하다가요? 개업공에서 업무를 하다가. 그러면 소장도 같이 양벌이란 말은 쌍벌 규정입니다. 사고친 고용인뿐만 아니라 쌍벌이니까 두 사람 다 재판받기 위해서 형벌을 주겠다.
요건 책임관계에서 두 가지. 요것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업무정지도 했죠. 고용인은 다 업무정지. 고용인은 다 업무정지 이렇게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요. 협회 통보도 나중에 하시면 되고. 협회는 누구 단체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단체입니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협회에 다 넘겨라 그 말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관리 감독해요? 그러니까 등록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 협회에 나오면 누가 하고 누가 친하다고? 등록관청이 누구에 관한 사항을?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신고, 종료 신고 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 공통점이에요. 차이점. 뭐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는 자격이 있다 없다 차이가 있겠죠. 자격 유무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소속. 보조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만 하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없다. 앞에서 용어 정의할 때 배우신 거고.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고용신고를 등록관청이 받으면 시도지사한테 이 사람 공인중개사입니까? 확인해야 한다고.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나오면 중개보조한테 쓰는 말입니까? 소속. 소속을 두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말이 있지. 누구이면 틀렸다. 중개보조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 확인 요청 절차는 없다고. 오늘도 배우셨지만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죠. 책임자 자격증 4번 가져갑니까? 설치 신고서에 뭘 적어오라고? 책임자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적어오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신고서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가 어디입니다? 라고 적어가야 돼. 그 등록관청의 확인사항이지. 우리는 뭘 가져갈 필요가 없다? 자격증 4번 필요 없다. 나중에 모아서 정리할 사항이고. 교육도 이름이 다릅니다. 소속은 어떤 교육? 실무교육. 보조는 직무교육. 서로 바꿔서 틀리게 만들기도 하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도장을 등록하는 이유는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된다. 그 말이죠. 중개보조는 계약서에 도장 찍을 일이 있다. 중개업무를 아예 못하니까. 누구만?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만 인장을, 도장을 등록해야 되고 계약서에 찍을 때는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소속만. 보조는 하면 틀리고. 행정처분은 암기사항인데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은 행정처분이라 불러요. 증 있는 소속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받을 수 있고 소속은 자격 정지 대상이 되지만 증이 없는 보조는 뭘 취소하겠다 정지했다 말이 없어요. 행정처분 대상인가 아닌가도 차이가 있고 최근에 추가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보조를 더 규제하겠다고. 보조원은 현장 안내를 할 수 있다. 현장 안내 갈 때 요거부터요. 보존을 둘 수 있는 수는 제한하겠다고.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혼자 있고 보존을 둘 수 있는 숫자는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죠. 5배를 초과하지 못해. 5명까지는 둬도 되지만 6명 이상 두게 되면 등록증 날라가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을 두었다. 그러면 소장하고 소속 합쳐서 2명이죠. 2명이 5배니까 10명까지만 두지 10명 초과하면 등록증 날리겠다고. 기획부동산 생각하시면 돼. 사고를 누가 많이 친다고? 보존.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존은 현장 안내할 수 있다. 현장 안내 갈 때 지금 현장 안내 가는 내가 누구라고? 중개보존인 사실은 손님한테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재가 고지하지 않은 보존도 500만 원 이하, 소장도 500만 원 이하. 계속 보존을 규제하는 조항이 오늘도 배우신 게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보존이 물건 따와도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돼야 한대요.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하지 말아 했죠. 그렇게.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를 두었다. 이제 사례 문제. 여기 이제 난이도 있게 넣으면 실제 사례형 문제가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 갑 소속 을이 있다.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소속이 뭘 하다가?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중개대상물 매매 교환 매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이면 거래상 중요사항이면 다음 주에 배우시겠지만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중요사항인데 거짓말해서 손님의 판단을 거르치게 했다.
누가요? 소속 을이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하다가 중요사항인데 거짓말해서 판단 그르치게 했고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했죠. 사고친 소속 공인중개사 을은 고의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거짓말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토지 쪽은 특히나 기획부동산 생각하시면 기획부동산도 등록증 걸려 있습니다. 직원들 60명 두고 막 텔레마케팅 하잖아요. 땅을 팔아먹으려고 연예인 중에서 이용식 있죠. 이용식. 연예인들이 돈을 쉽게 버니까 옆에 너무 쉽게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은 그 유흥가 가가지고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 붙는 사람이 많아. 형님 저기 땅이 좋은 게 나왔네. 땅 좀 사시라고. 어디 땅이냐고. 니를 믿고 한다. 땅을 사서 등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TV 나오고 한 말이 땅을 한번 보러 간다고 집원 찍고 가니까 서해 대교에서 멈춘 거야. 그 서해 대교 밑에 땅이 그 땅 매입한 거야. 물 빠지면 내 땅, 물 들어오면 나라 땅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중개합니다. 팔 때 땅을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보여주러 갑니다. 아주 좋은 땅을 대로변이 있고 요 땅입니다라고 해요. 이 땅을 필지로 나눠서 이렇게 분할을 판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고 나중에 실무 가시면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다 대장보거나 등기부 다 열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부 안 한 사람 여기 속는다는 거야. 이거 보여주고 땅이 좋다라고 하고 팔았죠. 그 나중에 집원 찍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보통 임야 이제 산 임야 여기 바위가 막 있겠네. 이 땅이야. 팔아먹지 못하는 땅. 중개대 상물에 대해서 중요사항인데 거짓말해서 판단 그르치게 해서 계약하게 만들었죠. 고의과실이 있죠 지금. 재산상 손해가 있으니까 고의과실 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인데 거짓말해서 손님의 판단 그르치게 한 것은 나중에 다음 주 가시면 금지행위라고 있습니다. 금지행위 위반이 돼요. 소속이 지금 금지행위 위반했다면 소속은 증이 있죠 지금. 나중에 자격정지 대상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소속이 금지행위 여기 판단 그르치게 했다는 금지행위 위반하면 자격정지도 받을 수 있지만 1년 이하 징역형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돼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인 중개물을 수행하다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자격정지도 받고 재판받아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받아요.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였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자격정지 받는다. 그죠? 그러면 업무상 행위였기 때문에 사고친 당연히 소속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고의과실 책임, 자격정지 대상인데 누구도 소장 니도 책임져라. 그래서 요거 세 가지인데 요 두 가지 손해배상 책임하고 자격정지는 법에서 간주 규정이 있어요. 방금 전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 본다 했죠. 간주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고 쳤나요 안 쳤나요? 안 쳤지만 니도 책임져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네가 무과실이어도 네가 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무과실 책임. 이 금증 위반은 누가 한 것으로 보겠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받거나 업무정지. 양벌 규정은 두 사람 다 징역형 벌금형에 해당되면 이때는 이제 간주 규정은 끝났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재판받아서 직접 위반 행위니까 징역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수 있는데 소장은 직접 위반 행위는 아니지만 실장 관리감독상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재판해보고 소장한테 과실이 있으면 징역형은 없지만 벌금형 같이 때리겠다고. 재판해본 결과 소속은 사고쳤지만 평소에 소장이 관리감독상에 철저히 과실이 없다, 무과실이 없으면 소장은 벌금형 받지 않는다, 빠져나온다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고친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일 때면 고용인이 사고 쳤거나 뭐 하다가요?
업무상 행위하다가 사고 쳤다면 사고 친 본인이 고의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부터 법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징역형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행위였다면 개업 공영사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간주 규정이 있고 양벌 규정이 있는데 딱 구분하시면 돼. 양벌 규정은 뭐 사고 친 때만 징역형 벌금형 사고 친 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고 나머지 손해배상 책임하고 행정처분인 취소정지처분은 어떤 규정? 간주 규정. 이렇게 구분, 이렇게 결론이에요. 민법 시간에 나중에 배우시면 추정하고 간주를 배우신다. 그래서 간주 자리에 기출문제 있잖아. 추정된다면 안 돼. 아직 계약법은 안 배우셨죠? 민법. 추정하고 간주는 배우셨다. A로 추정, A로 간주 이렇게 나오면 일단 공통점 A로 인정. A로 추정 나면 추정 뒤에는 A와 다른 반대 증거 제시가 법원 재판 절차에 허용되고 A였다가 B로 번복되는 게 추정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민법 계약법 배우시면 추정 뒤에는 항상 반대 증거가 나올 수 있다. 반대 증거 나오면 입증 책임은 누구 부담한다. 이걸 배우는 게 추정. 간주는 A로 간주해버리면 반대 증거 제시가 허용한대요. A로 확정이야. 그 얘기는 추정입니까? 간주? 간주된다. 그만이 추정이 아니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네가 무과실이어도 네가 배상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네가 등록증을 날리겠다. 의무증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무과실이고 여기도 무과실 있네. 그죠? 간주 규정은 손해배상 책임할 때 간주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무과실이어도 네가 배상 책임 있지만 양벌 규정은 재판에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그 말이니까 과실이 있으면 뭘 주고 벌금형, 과실이 없으면 벌금형도 아예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 밑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본다. 업무상 행위는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할 때 판례는 법에 정하고 있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어디까지가 업무상 행위인가? 여기 소속이 사고 쳤는데 개업 공영회사 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니도 같이 무과실로 책임져라. 그 말은 사고 친 고용인인 소속 공영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겠나요?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주 규정을 두었다면 니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은 특히 간주 규정은 사고 친 니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니가 한 것으로 보니까 니는 무과실로 책임져라. 그 말은 소속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입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왜냐하면 야가 고의과 사고 친 사람인데 야가 원칙은 배상해야 되잖아요. 야가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손님이 보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사고 친 니만 책임지려 해버리면. 그래서 네 일을 하다가 사고 쳤기 때문에 네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니는 무과실료도 배상 책임을 져라. 그 말은 손님을 보호하자 그 말이에요. 그 손님 보호 취지인 업무상 행위 범위는 좁겠나요? 넓혀주겠나요? 넓혀준다고.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물 5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 이게 뭐예요? 중개 업무가 업무상 행위였죠. 여기까지만 업무상 행위로 보면 손님이 보호가 덜 되니까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관련된 행위도 중개 업무 관련된 것도 업무상 행위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나온 판례가 이겁니다. 밑에 중개 보조는 실장이죠. 실장님이 부동산 소장을 통해서 계약한 손님, 중개 의뢰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중개 의뢰인을 대해서는 중개 업무 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고. 갑이 소장이 중개해서 4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4억 원에 계약한 매수인이 간혹은 나중에 보시면 부동산 통해서 처음 계약한 사람은 직접 매도인에게 계약금, 정도금, 잔금 넣고 법무사 불러서 등기하는 게 원칙인데 불안하니까 소장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직접 넣지 않고 소장 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전달 좀 해달라고. 그럼 매수인이 계약금 가지고 왔겠네. 소장이 없었다고. 누가 받았다고. 중개보존이 손님이 맡겼던 계약금을 소장한테 전달한 게 아니고 뭐 했다? 횡령했다. 그 횡령만 보게 되면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앞에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이란 말은 부동산 개업공사 통해서 계약한 개업공영사의 중개업무를 통해서 계약한 손님인 중개업무 관계되는 손님이 맡겼던 돈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있다고 보고
소장이 직접 사고치지 않고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실장인 보존이 횡령해도 횡령 사건에 대해서 이게 중개 업무가 업무상 행위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누구만 책임져야 돼요? 보존만 책임진다고 야한테 책임이 없으면 손님이 보호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도 업무상 행위에 포함된다 할 때 얘가 중개 보존이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 손님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해도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니까 관련된 행위도 업무상 행위이다. 이니까 누구도 책임지라고. 그 나중에 소장 되시면 관리 감독 잘하셔야 돼. 이렇게 이제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손님이 소장한테 맡겨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소장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이 횡령해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럼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나한테만 꼭 맡기시라고. 나 위에 실장한테 맡겼다 사고 치면 책임이 없습니다. 해봐야 나도 책임져야 안 져요? 져야 돼. 그러면 실장은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절대 얘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내한테 꼭 맡기라고. 그러면 손님 보내온 다음에 소장님 저 못 믿고 하는 소리니까 못 믿는다고. 요 판례 이야기하면 되지. 이런 사고에서 사는 말이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 업무상 행위는 중개대 상물 알선하는 중개업무만 아니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 대표적으로 손님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해도 업무상 행위다. 됐죠? 자, 고용인의 어떤 행위? 조건을 정확히 행위자가 누구? 어떤 행위일 때? 업무상 행위일 때만 행위자인 고용인 당연히 책임이 있고 직접 업무상 행위를 하지 않은 누구도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너도 책임 묻겠다. 그죠? 고용인의 모든 행위는 이렇게 나와요. 고용인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OX. 모든 행위하면 안 돼요. 추정해도 안 되고 모든 행위해도 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적인 일로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을 하였다. 그 폭행죄로 징역 1년 받았다.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있나 없나요? 폭행은 업무상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책임지셔야 돼. 자,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추정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게 답니다. 손해배상 책임하고 취소 정지 처분은 간주 규정이 적용되니까 고용인이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 과실이 있다 없다. 고용인 고의 업무상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자, 이게 이제 민법하고 기초인데 네가 책임져라 할 때는 소장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데 소장 가게 와서 손님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소장이 일을 했다면 앉아보시라고 침착하게 내가 뭐가 있는지 보고 법에서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손님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다 설명했는지 따지고 나한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님에게는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대표 이런 거죠. 나는 정확하게 토지에 대해서 중개했어요. 그런데 토지에 관한 제3자 나 아니고 제3자로부터 들은 개발 정보가 잘못됐는데 그거 믿고 매매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나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가 발생되어도 나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 행위를 한 사람 네가 책임지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고의 과실이 있는지. 고의 과실이 있다. 업무상 행위이고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고용인 책임이 있다 없다? 당연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사고 친 고용인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러면 업무상 행위였기 때문에 간주 규정에 따라서 누구도 책임져라.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간주 규정에 따라 책임지죠. 간주 규정에 따라 책임진단 말은 과실 있는 때만 책임이 있다. 무과실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주의를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게 무과실 표현이에요. 무과실인 경우에도 네가 한 것으로 뭐 되니까 간주가 되니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누가 사고 쳤나요? 고용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장은 뭐인 경우? 무과실인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면 틀렸다 그 말입니다. 소장은 고의과실 따질 필요 없이 네가 한 것으로 간주되겠다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입은 손님은 고의과실 있는 누구한테 찾아가서 고용인 찾아가서 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무과실 있는 누구? 개업공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네가 고의과실 책임이 있고 네가 무과실 책임이 있으니까 둘 중에 알아서 책임져라. 쌍방에 대하여 같이 책임질 수도 있다. 고용인이 사고 친 데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장도 책임이 있다 없다? 무과실 책임이 있죠? 소장이 배상했다고. 자, 요거 간주 규정은 사고 친 고용인 보호 취지입니까? 손님 보호 취지요? 간주하겠다 그러면 니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니는 무과실 책임을 져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간주 규정은 이 사람 보호 취지가 아니니까 손님 보호 취지입니다. 중개 의뢰인 보호 취지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누가 가했다? 고용인이. 누가 배상했다? 소장이 배상했다면 네가 배상해야 할 1,000만 원을 내가 대신 지급했다는 의미예요. 1,000만 원 다시 토해내라.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구상권입니다. 고용인이 가한 손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했다 나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야,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통은 도망갔죠. 그 철저하게 사람을 막 두는 것도 아니고 두었다면 일 시작하기 전에 조회를 반드시 하시라고. 지금 계약 진행 건 다 보고하라고. 제출하고 반드시 계약서 쓰기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나한테 꼭 확인받으라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 사고가 좀 적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하다가 사고 터지면 책임 있는 거예요. 소속은 어디가 있고? 필리핀 가 있겠지. 그러면 소장도 못 해먹겠다. 혼자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게 불안하면 혼자 하면 되고. 사고 많이 터지겠나요? 잘 안 터지겠나요? 잘 안 터집니다. 잘 안 터지는데 소장으로서 감독만 정확하게 매뉴얼 딱 잡아가지고 하시면 돼. 지금 토지 같은 거 상가 건물은 매뉴얼 딱 딱딱딱 확인하셔야 돼. 나중에 그걸 실무 교육에 배우시라고. 행정처분까지, 행정처분은 나중에 배우시면 취소하고 정지처분까지가 어쨌든 징역형 벌금형 할 때만 양벌이고 징역형 벌금이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하고 취소 정지처분은 다 간주규정이에요. 간주규정. 취소 정지처분도 간주게 되니까 사고는 누가 쳤다? 소속이 방금 전에 금정 위반했죠? 법을 위반한 소속은 뭘 받을 수 있고? 자격 정지.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니까 네가 한 것으로 간주되겠다. 너는 등록증 날라가든지 업무정지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간주 규정이에요. 근데 보조는 증이 있나 없나요? 보조원이 사고 쳤다. 개업 공인 중에서 책임 있나 없나요? 소속하고 보조원이 다 고용인 아니요. 보조원이 사고 쳤다. 보조는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보조는 증이 있어요 없어요? 보조원이 사고 쳤다면 보조원은 행정처분이 될 수가 없죠. 그래도 누가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고. 소장만 등록해서 업무정지 받는다. 이것도 두 번 나왔고. 여기까지는 간주 규정이에요. 한 개 남은 게 뭐라고요? 양벌 규정, 쌍벌 규정,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만 기억하시면 돼. 간주 규정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양벌할 때 양은 사고 친 누구? 고용인하고 고용인하고 사고 치지 않은 누구도 두 사람 다 이 벌은 징역형 벌금형을 말해요. 양벌 규정은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 위반 행위한 때만 양벌 규정.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이 뭐 하다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형벌인 징역형 벌금형 사고 쳤죠. 그러면 그 행위자 누구? 고용인은 사고 친 사람이니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되죠. 양벌 규정이니까 사고 치지 않은 누구도 개업공인사도 뭘 준다? 뭐는 없고 직접 사고 치지 않은 개업공인사는 벌금형 대상은 되지만 징역형이 없다. 이게 1차 함정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은 어디만 적용되고 고용인만. 여기는 뭐만?
다만이다. 그 말은 원칙은 벌금형을 주겠다. 다만 예외로 벌금형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판 누구도 재판 받고 재판 해보니까 판사가 니는 고용인 징역형 벌금형 위반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조회도 철저히 해왔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왔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잖아. 무과실이면 개업공인에서는 뭐가 없다? 벌금형도 없다. 그럼 결론은 뭐라고요?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다. 누가 사고 쳤고? 고용인이 뭐 하다가? 업무상에 사고 쳤다. 그런데 직접 사고 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무과실이다 해도 간주가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양벌 규정 재판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면 벌금형이 있다 없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거 구분할 줄 아십니까?에 관한 문제예요. 됐어요? 요 내용은 나중에 하시고. 자, 책 봅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예? 책 보고 마침 미리 인사하는 거예요. 날씨가 이번 주에 내일부터 오늘도 바람이 좀 춥죠? 수목 어쨌든 여기는 뭐 추운 것도 아니더만 올라가니까 뭐 서울에는 영하 10도, 8도, 12도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차 타고 서울에 뭐 강의한다고 갔다가 여기 경상도 쪽에 내려면 푸근해요. 서울 올라가서는 지금 몸이 이리 커도 징징 감고 막 난리예요. 몸이 이리 커도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 추워도 수업은 빠지지 마시고 수업이 답니다. 출석률이 합격률이 생각하시면 돼. 자, 103페이지 고용인 종류가 두 사람이 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은 밑에 박스에 정리되어 있죠. 그걸 한번 읽으시면 돼. 용어 정의할 때 이미 배우셨고 넘겨보시고. 자, 고용인에 고용할 때 고용인 중에서 보조원은 둘 수 있는 숫자 제한이 있다. 보조원의 숫자 제한 타이틀 밑줄 하시고 소장 한 사람은 있다. 몇 명? 5명까지만. 소장 한 사람하고 소속 한 사람이 있다. 몇 명? 10명까지. 그래서 둘째 줄 끝에 중개보조원 고용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 제한이 있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셋째 줄 고용할 수 있는 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 수하고 소속의 수를 합친 몇 배? 5배수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5배수 초과했다면 여섯 번째 줄 반드시 일곱 번째 줄이네요. 반드시 등록증 날라가요. 뿐만 아니고 형벌이 얼마? 1-1. 제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나 없나요? 결격 사유를 고용하면 안 되겠다. 그건 나중에 보시고. 3번에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자, 첫째 줄에 고용한 경우, 고용했습니다. 이미 소속을 두었든지 보조원 두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둘째 줄 교육은 받도록 한다. 고용을 하고 두 번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둘째 줄 뒤에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신고는 나중에 정리할게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다. 괄호에 전자문서 신고 포함이다. 그것도 두 번 나왔고. 그 나중에 정부 입사 들어보셨죠? 정부 입사 들어가시면 제가 소장이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신고하러 가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고용 신고 뜨면 사이트가 거기 넘어가요. 그럼 서식이 있어요. 서식 안에 입력시키고 소속을 두었다면 자격증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자격증을 스캔 떠가지고 첨부하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자문서 신고예요. 정부 입사 적어놓으시면 돼요. 이해하시려면. 고용인은 다 제재가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다섯 번째 줄에 업무정지. 그 정도 밑줄 하시고. 4번에 등록관청에 확인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 소속을 두었다면 소속은 자격증 4번 제출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4번 들어갑니까? 고용신고서에 소속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가 들어가니까 자격은 누가 확인하고? 등록관청이 확인하고 외국인
두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면의 서류는 직접 가져왔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등록관청이 본적지 통해서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그래서 거기 확인상에서 첫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누구의 소속 밑줄에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니까 우리는 뭘 가져갈 필요가 없고 셋째 줄 끝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넷째 줄 끝에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도 누가 확인한다? 등록관청이. 그래서 밑에 줄 7번째 줄에 외국인 밑줄 외국인을 두었다. 둘 수 있죠? 뭘 첨부하라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정면의 소리는 누구일 때만? 외국인일 때만. 고용관계 종료 나오면 열.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니까 해열제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협회 통보도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가게 실장 두었다가 고용신고 들어오면 다 협회 통보한다. 그건 나중에 모아서 암기하시고. 좀 난이도 있는 것이 밑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책임. 1. 민사 책임은 어떤 규정? 양벌입니까? 간주입니까? 민사 책임은 땡땡 손해배상 책임을 말해.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간주 규정 적용 적어 놓으시면 돼. 그래서 첫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의 어떤 행위는 업무상 과로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뭐? 본다.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추정 X 적을 줄 아시고 괄호에 주의할 점은 돼 있죠. 본다이고 추정 X 그렇게 해요. 업무상 행위는 좁다 넓게 봐준다? 넓게 봐준다고. 자, 첫째 줄 판례는 업무상 행위는 넓게 인정하고 있다. 첫째 줄 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만 중개무다 업무상 행위다? 아니고 뒤에 중개업무와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도 당연히 업무상 행위지만 뒤에 중개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주는 행위도 업무상 행위이다. 거기에 관한 판례가 넷째 줄 끝에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뭐? 횡령한 경우에다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본다. 관련된 행위로 본다니까 업무상 행위이죠. 누구도 책임져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밑에 부진정연대처럼 그런 말을 익히지 마시고 첫째 줄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용인 고의 과실 몇 줄 재산상 손해. 누구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고용인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을 진다. 그죠? 그러면 재산상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는 고용인 찾아가도 되고 소장 찾아가도 되고 두 사람 다 너 둘이 알아서 책임져라 할 수도 있다.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선택적으로 그 말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공동이란 말은 쌍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간주가 된다. 셋째 줄 뒤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고용인은 책임이 면책된다. 간주 규정은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의뢰인을 위한 제도이지 고용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니까 간주가 된다고 하여 고용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맨 밑에서 셋째 줄 끝에 고용인의 고의 과실로 누가 사고 쳤나요?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했다. 배상한 만큼 토해내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넘기시면 무과실 책임은 중요한 단어죠. 간주가 되니까 무과실 책임 타이틀 밑줄 하시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했는데 뒤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가 없다? 고의 과실이 없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다? 지금 손해배상 책임 관계는 간주니까 고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형사 책임 밑에 맨 밑에 행정적 책임이란 말이 있나요? 맨 밑에 3번 행정적 책임은 땡땡 행정 처분을 말해요.
순서가 지금 손해배상 책임하고 지금 보시는 행정적 책임, 행정처분은 어떤 규정? 행정처분 적으셨다면 간주 규정 적용 적으시면 돼. 방금 보셨던 손해배상 책임하고 지금 보시는 행정상 책임인 행정처분은 어떤 규정 적용? 간주 규정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보시면 고용인이 금징 위반했다. 누구 한 것으로 보겠다? 개업공인사인을 보니까 등록 취소 업무중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고용인 중에서 소속이 금징 위반했다면 소속은 뭐 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 그런데 보조원은 증이 있다. 없으니까 취소 정지가 있을 수 없죠.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시 106페이지 위에 다시 2번 형사책임은 형자 들어가면 징역형 벌금형을 말해요. 형사책임은 어떤 규정 적용? 양벌 규정 적용 적으시면 돼요. 1번 원칙은 뭘 주겠다고? 벌금형. 누구한테요? 개업공인사에게. 4번에 보니까 예외로 불처벌하겠단 말은 벌금형도 X다. 그게 결론이고 1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 형벌, 형벌하면 징역형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다까지 누가요? 고용인이. 그러면 그 행위자 고용인은 징역형 벌금형 받겠죠? 뒤에 둘째 줄 그때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뭐는 준다? 벌금형을 과하겠다. 됐어요? 4번 다만 동그라미 원칙이 뭐라고요? 벌금형을 과하겠다. 원칙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됐죠? 옆에 페이지 박스가 나와 있죠?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